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지난 12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보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의 재산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산이 1, 2억 원 있더라도 소득이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고요. 이전에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도 또다시 기초수급자 신청하시면 수급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또 현재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깎여서 받는 분들도 지금보다 수급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럼 이제부터 2023년도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재산은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수급자분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걸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올해는 이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3개의 급지로 나눠서 봤는데 내년에는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그 외 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봐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현실에 맞게 지역이 구분됐죠. 또 올해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따로, 의료급여 따로 봤었는데 내년에는 4가지 급여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을 수급자분 재산에서 차감해주죠. 또 재산범위 특례 금액도 늘어요. 재산범위 특례는 가구원 구성이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됐다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를 말하는데요. 재산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줘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 1억 4,300만 원, 경기도는 1억 2,5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9,100만 원을 공제해주죠. 기초수급자 중에는 노부부라거나 조선세대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 이 금액까지 있어도 재산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수급자 되기가 더 낫죠. 또 내년에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늘어나요. 정부는 기초수급자 재산을 볼 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주거용 재산은 해당 금액의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를 적용해서 봐요. 이렇게 소득 환산율이 다르다 보니까 정부는 소득 환산이 가장 적게 산정되는 주거용 재산에 한도액을 두는데요. 이 금액도 많이 올라서 서울은 1억 7,200만 원, 경기도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으로 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울에 사는 2인 가구 철수 시내가 있다고 해볼게요. 철수 시내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1억 7천만 원의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 158만 원만 있어요. 이럴 경우 철수 시내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올해의 경우를 볼게요. 철수 시내는 금융재산으로 158만 원 있는데요. 정부는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금융재산 500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래서 철수 시내 금융재산은 없는 것과 똑같죠. 이건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럼 철수 시내는 주거용 재산 1억 7천만 원만 나는데요. 올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은 주거용 재산으로 계산하지만 5천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돼요. 이 5천만 원의 4.17%를 적용해보면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208만 5천 원이죠. 다음 주거용 재산 1억 2천만 원을 볼게요. 정부는 올해 서울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6,900만 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철수 시내 재산은 1억 2천만 원에서 기본재산 공제액 6,900만 원을 차감한 5,100만 원으로 봐요. 이 금액에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해보면 53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아까 일반 재산 소득 환산액 208만 5천 원을 더하면 철수 시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261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이 103만 원이라서 철수 시내 소득 환산율은 훨씬 더 높은데요. 그래서 철수 시내는 2022년 기준으로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7,200만 원이니까 철수 시내 주거용 재산 1억 7천만 원 전액이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적용돼요.
여기에 서울시 기본재산 공제액이 9,900만 원이니까 1억 7천만 원에서 9,900만 원을 빼면 7,100만 원이 남는데요. 이 금액의 주거용 재산 화산율 1.04%를 곱하면 73만 8천 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철수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인데요. 2023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103만 7천 원에서 73만 8천 원을 차감한 금액 29만 8천 원이 생계급여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철수시 내는 올해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로 30만 원가량 받고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죠. 여기에 휴대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할인과 각종 바우처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더 나아질 거로 보여요. 오늘은 지난 12월 29일 발표한 기초수급자의 재산기준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은 내년에 꼭 다시 수급자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찾아올게요.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